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 267쪽에 나와 있는 고대의 불교 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문화사 할 때 고대 할 때 우리가 그 뭐 가람배치라든가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탑과 그 다음에 불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체가 아니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탑, 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탑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발음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일 뿐이에요. 탑, 이 탑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는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사리가 이제 실은 그 스트레스의 결정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인간의 가장 그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그 참다 보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의 결정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오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뭐 인덕이라든가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고, 사리가 안 나오게 된다면은 스님 그 스님 좀 문제가 있겠죠. 고리는 전래되는 것이 없다. 뭐 있겠지만은 이제 저기 됐기 때문에 남북으로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미륵사리 서탑. 네, 미륵사리 서탑 목탑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목탑 양식. 여기 이제 미륵사리 서탑이 보이죠? 네,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보이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한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목탑 양식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 전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리봉화남이 나왔죠? 사리봉화남. 아이고, 왜 이럴까요? 에이, 짬뽕나. 사리봉화남, 금제사리 봉화남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말 분명히 내가 이거 알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그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탑을 이 미륵사라는 절을, 이 미륵사가 이제 동양 최대의 그 절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동양 최대의 규모다라고 하는데, 이 탑을 봉헌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이다라는 거죠. 이 사택적덕의 딸과 무왕이, 기록이니까. 그래서 지금 학계가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서동현은 과연 무엇이냐? 삼국유사에 나타난 서동현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미륵사는 어디 있어요? 익산에 있죠. 익산. 정림사는 어디 있어요?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5층 석탑이죠.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기단부에, 여기를 이제 기단이라고 불러요. 기단. 그러니까 기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래서 요 기단부에 뭐가 있냐면 소정방이 660년에 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여기다 낙서를 해놨어요. 내가 와가지고 백제를 정벌했다. 그래서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제탑. 백제를 제압했다, 평정했다. 그래서 평제탑.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몇 층 탑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탑이다라는 겁니다. 5층 탑. 네. 자, 그러면 요 백제 아주 유명한 탑 두 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신라는 백제 아비지가 건축을 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원도입니다. 복원도예요. 이거 언제 없어졌죠? 몽골 침입 때 없어졌죠?
불타없어져 목층탑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층 한 층 선덕여왕이, 이 황룡사 전체는 진흥왕이 지었지만 이건 누가 지었어요? 선덕여왕이 지었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진흥왕 이후에 신라가 고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도 불안정하고 또 이제 외적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호국적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싸면서 일본 좀 없애주세요, 중화 좀 없애주세요, 오월 좀 없애주세요, 탕나 좀 없애주세요, 백제 좀 없애주세요,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 조공 바치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정석탑, 역시 선덕여왕 때.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분황사 모정석탑도 벽돌 모양이다. 벽돌 모양이다. 자, 분황사란 절에 모전 석탑이에요. 모전, 전이 뭐예요? 전이 벽돌이란 뜻이에요. 벽돌을 모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벽돌 같은데 가니까 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새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벽돌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뽕? 자동뽕으로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동뽕으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유물사진 오늘 많아요.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조형미도 뛰어나고 안정적으로.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그 신라 있을 보다 이제 안정적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 그 목탑 있잖아요. 구축 목탑, 황룡사 구축 목탑, 또 백제의 장인이 와서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불구석 삼주석탑도 그렇고 백제의 장인들이 와서 합니다. 즉 통일하고 났다 보니까 백제의 어떤 석탑 만드는 기술들이 그대로 신라에 흡수가 되더라.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더라.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형미가 있습니다. 더욱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예술은 사실은 삼국시대의 신라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통일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신라나 특히 이제 백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즉 고대의 탑들은 3층 아니면 5층이 주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홀수죠, 홀수. 더 높게 올라가면 어지러워요. 석탑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강암이 많다 보니까 석탑으로 많이 하죠. 목탑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막 더 쌓아 올리게 되면 더 힘들어가지고, 네,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안정감이 좀 없었던 건지 3층 아니면 5층이다. 정림사지, 백제의 평지탑의 정림사지 몇 층? 5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머지 보게 되면 3층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탑이 예, 층 있잖아요. 층 몇 각형? 사각형입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뭐 팔각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칙을 아시게 되면은 어떤 탑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대에 지어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을 그 머릿속에 넣어두고 공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미루어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가문사지예요. 여기 딱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가문사지예요. 3층이에요. 3층. 가문사는 누구 때 지은 거예요? 신문왕 때. 감은사라는 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은사. 은혜에 감사한다. 누구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 아버지의 은혜가 삼국통일했던 누구이기 때문에? 문무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왕은 문무왕과 관련된 유적이 참 많죠. 뭐가 있습니까? 이견대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견대. 아버지 등을 바라본다, 바라보는 곳,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가문사도 있고 3층입니다. 3층.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뭐 비슷하게도 생겼지만 배경이 이제 절이 있어요. 이 절 보고 여러분들이, 얘는 배경이 절이 없죠. 산만 있죠. 그러니까 지예요, 지. 얘는 이제 배경이 건물이 있어요. 불국사. 절이 있죠. 3층 석탑. 이른바 석가탑이라고 그러죠. 맞은편에는 다보탑이 있고, 경도광 때 지었습니다. 자, 3층 석탑. 이렇게. 그죠? 이것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무구정광대다라는 이경이 나왔다. 무구정광대다라는 이경. 이렇게 여러분들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무구정광대다라는 이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원래 어떤 양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보탑이 있죠. 그죠? 몇 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석가탑은 남성미를 가지고 있다면 다보탑은 좀 여성미를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있냐면 전남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전남 화엄사에 있는데 3층이에요. 요건 층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3층이에요. 3층 석탑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단부에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어흥하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몇 마리가 있어요? 4마리가 있어요. 암수 2쌍이에요. 암수 2쌍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사자의 표정을 가서 보면 이빨 드러내고 이렇게 있는데 표정이 다 달라. 그럼 4마리잖아요. 4마리의 표정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의미해요. 이것을 누가 건립을 했냐면 자장율사가 건립을 했다. 자장율사가 건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로 가겠습니다.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에는 뭐가 유행을 했다고요? 선종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종을 이끄는 스님들은 그죠? 불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스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처보다는 이 당시 선종은 스님의 역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규모가 작아지고 기단과 탑신이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 뭐 탑을 만들긴 만드는데 규모가 작아졌어요. 규모가 작아졌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양에 있는 진선사지 3층 석탑.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하고 여기죠. 여기 있죠. 이렇게 이 그림 석가탑 이렇게 웅장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전사 3층 석탑 이게 선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아져요. 신라 하대 때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탑보다는 뭐 바로 요거 승탑이 유행하게 되라. 그럼 승탑은 뭐냐? 스님의 사리가 봉안된 탑을 승탑이라고 불러요. 부처의 사리가 있는 거는 그냥 탑. 스님의 사리는 탑. 이거를 부도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도탑이라고도 불러요. 스님의 사리, 부도탑. 자, 왜 신라하대의 선종의 유행으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유행을 했다. 자, 특징은 작습니다. 작아요. 크게 못 줘요. 작아요. 작은데 팔각 원당형이다라는 거죠. 작은데 팔각 원당형이다. 팔각 원당 여기 팔각. 그 원으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원당. 예? 그죠? 여기도 이제 팔각. 원으로 원. 팔각 원당형이다. 그러면 이런 거 진전사지 승탑이라든가 철검사지 승탑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탑의 이름은 뭡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승탑은
이 구조를 물어보는 것이 유행이 나와요. 그럼 신라 하대에 유행했던 뭐 예술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신라 하대는 선정의 영향이니까 승탑을 골라줘야 되겠죠. 또 스님의 부도를, 그럼 여기 보시면 앞에는 그냥 탑이잖아요. 근데 신라 하대죠. 그럼 통일신라 중대, 그 다음에 신라시대, 요때 삼국시대까지 이 탑하고 비교하는 거는 3층 똑같은데 뭐다? 규모가 작다. 그런데 이상한 거 나왔다. 뭐가 나왔다? 승탑이 나왔다. 부도탑이 나왔다. 이 부도탑은 팔각 원당형이다 라는 겁니다. 이 팔각 원당형, 고려시대까지도 팔각 원당형이에요. 승탑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 불상과 기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상을 모셔두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금당이라고 부르죠. 금당. 불상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불공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1금당 1탑씩, 뭐 1금당 뭐 2탑씩, 뭐 3금당 1탑 3금당 뭐 쌍탑 뭐 이런 식으로 가람배치 양식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금당 불상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불교사차 가면 불상이 있어야 되겠죠.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입니다. 이것이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에요. 연가 7년명 금동으로 입혔죠. 입상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자, 연가 7년명 고구려 건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외웠냐면 연 하면은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그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연개소문. 그래서 고구려 거다. 자, 고구려 불상의 특징은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다. 후광. 고구려 양식은 후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벌치고 있어요. 후광. 딱 이렇게 후광. 예. 백제는 백제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서산마의 삼천불상. 이 서산에 있는 마에라는 거는 이 절벽입니다. 절벽.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에 이 돌이에요. 돌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불상은 이렇게 뭐예요? 전부 다 사방팔방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환조라고 부르죠. 환조.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조각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조예요. 부조. 즉 얘는 부조입니다. 부조. 서산마의 부처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특히 가운데 있는 부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부처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죠?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 미소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백제의 미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의 미소다. 백제의 미소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배리 석불 입상과 있고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신라 경주에 배리에 있는 석불 입상이 있어요. 근데 신라의 이걸 딱 놓고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뭐 조형미가 뭐 뛰어나고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통일 전에 신라 시대 거. 우리가 석굴암 같은 경우 통일 신라 시대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신라와 통일 신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나오는데,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게 무려 93cm가 되고 1m가 조그만데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금동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교재는 신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 건지 모른다. 다만 어디로 추정을 한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금동으로 돼 있죠. 미륵불입니다. 반가는 가부좌를 반만 틀었다. 한 다리만 틀으니까 반이죠. 가부좌는 2개 다 트는 거잖아요. 반가 사유상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유상. 자, 그런데 일본 고류사에 있는 목조로 돼 있으니까 금동이 아니죠.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삼국이 얼마나 이게 목조 금동으로 만드는 게 더 이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냥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얘를 본받아서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본받아가 나왔다. 즉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해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북 시대의 불상 볼게요. 남북 시대에 당연하죠. 통일신라 균형미가 뛰어납니다. 아까 베리석불 입상하고는 뭐 잽이한데요. 네, 석굴암 본정불상. 발에는 이불병자상이에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 해서 이불이 아니라 부처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병좌상,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거죠. 앉아 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어요. 이 후광이 있는 것을 놓고 봐가지고 아까 여기 후광, 여기 영가 7년명 금동열에 입상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뭐를 받았다? 아이 깜짝이야. 아니야. 뭐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누가? 발해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책 보면서 공부하게 되면 그냥 드립다 외워야 되고 짜증만 나고 그렇게 되는데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원리라든가 또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의 불상 그리고 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불교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고려의 불교 그 다음에 조선의 불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